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엿새째가 네. 됐는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새해가 되면 누구나 이제 각오들 새롭게 다지고 그렇죠. 또 소원도 비는데 매년 이맘때 꼭 빼먹지 않고 비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매년 네. 내 몸이 반쪽만 되어라.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아니, 근데 다이어트. 요즘 같으면 네. 코로나 끝났으면 아, 뭐 다이어트. 그거 진짜 하나 바랍니다. 하고 이제 코로나 종식 네. 다 뭐 건강과 직결된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소원들 빌리고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게 있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쭉 이제 배웠잖아요. 연초부터. 네. 운동. 운동하기. 네, 운동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운동. 맞아요. 운동 너무 중요해. 정말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먹는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우리 몸을 건강한 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음식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암, 또 뭐 사망까지도 맞아요.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또 이제 식습관과 음식이잖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겁을 주고 그래요.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아유 뭐 이런 소리 뭐 이렇게 아유 됐어 이렇게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뭐 소식해야 된다, 뭐 운동해야 된다, 뭐 아침 꼭 챙겨 먹어야 된다, 탄 거 먹으면 안 된다, 네. 뭐 무슨 지방 뭐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또 그냥 뭐 100번 들어도 또 100번 맞아요. 따라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원래 작심삼일도 자꾸 연장하면 1년이 가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면 작심 1년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20일, 120번 하면 360일은 가요. 그럼 내년이 옵니다. 3, 4일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유, 계속 작심하는 갱신을 거야? 하는 거죠. 괜찮아요. 한 달에 10번만 하면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1년에 100번. 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나를 바꾸는 2022 네 번째 시간으로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나의 밥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1년을 넘어서 이제 평생을 건강하게 이제 지켜줄 식습관 개선 방법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식습관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다거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하신 다음에 그 다음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질문과 의견은 방송 중간에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고 있는데요. 네.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재미에다 이제 건강까지 더해지면 우리 인생 최고의 이제 최고죠. 뭐 더 이상 네. 뭐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인생에. 근데 뭐 어떤 걸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식습관의 문제부터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식사 습관에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또 내가 좋아하지만 좀 멀리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 사실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식생활의 습관이 진단돼서 장점도 나오고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도 발견된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없으실 것 같은데. 완전히 정갈하신데. 아니, 사실 제가 제일 저한테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네. 걱정이 되죠. 제가 매일 일상에서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많은 분들한테 권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한테 식사일기 기록하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한테도 본인의 식사 습관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사일기 기록하는 거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도 기록하지만 네. 언제, 어디서, 누구랑
또 먹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떤지, 또 좀 먹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나는 굉장히 식단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저도 제 기록한 걸 보면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엉망인 구석도 많고요. 우리 본인의 상태를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나만의 느낌 그리고 내 스스로의 변화를 본인이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나는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들 우리 숙제가 일기 쓰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나는 자꾸 월기가 되더라고요. 월기. 근데 이거 한 달에 한 어떻게 번. 매번 네. 적어. 하루에 3번만 먹으면 괜찮은데 또 간식까지 먹는 것도 다 적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적으면 뭐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조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많은 젊으신 분들이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잖아요. 예. 네, 맞아요. 예, 그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밥 먹기 전에 찍고 그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찍는데요. 아. 밖에서 먹을 때만 좀 특별한 식사일 때만 하시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먹는 식사한테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먹기 전과 먹고 난 다음에 찍고 나면은요,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었는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조금 다 빨간색 음식을 많이 먹었구나, 좀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었구나, 오늘은 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더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사진 찍은 것을 좀 모아서 전문가 선생님께 의뢰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계속 예. 한 일주일치 밥 먹는 사진을 꼬박꼬박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하루 식단 아침, 점심, 저녁. 야, 이거 뭐 예. 다 드러나나요? 오늘 뭐 먹고 사는지. 야. 네. 그래서 그리고, 예. 우리 사진을 찍어서 진짜 또 보내줬잖아요. 우리 네네. 또 말을 잘 들으니까. 예. 볼까요? 지금 이제 뜨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 집이에요. 지연 씨 네. 하루 식단이에요? 네, 아니 아침, 점심, 저녁은 아니고 모두 이제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또 네. 남편이랑 이제 저녁을 차렸던 건데, 전 사실 아침은 뭐 커피, 사과, 그다음에 애들이 고맙게도 빵을 좀 남겨주면서 먹고 나오거나, 그 점심은 거의 우리 여기 이제 와서 주는 뭐 간단한 구내 뭐, 식당이나 뭐 예, 이렇게 해서 김밥 정도? 먹으니까요. 그래서 저녁을 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네. 괜찮나요, 선생님? 굉장히 네, 제가 보기엔 코멘트를 깔끔한데요. 해주시겠지만, 네. 저희 네. 주로 생각보- 생선을 많이 먹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네.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네, 지금 이제 저녁 식사만 보여주셔서요. 저녁 식사만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들이랑 뭐 같이 제 식단도 먹어서 한번 보면서 보고 네네네, 나서 이야기를 한번 굉장히 좋은 해볼까요?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이 있으시나 보네, 신승진 아나운서. 이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아침 식단인데 뭐 삶은 고구마, 삶은 계란, 오이, 당근, 무, 뭐 이렇게 좀 채소 먹고요. 두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잠을 깨려고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중간에 점심은 이제 뭐 이지연 씨처럼 저도 이제 제작진이 네. 주는 김밥 정도 먹고 네. 저녁은 그냥 그날 있는 냉장고 그냥 아기 육아 때문에 뭐 먹을 시간도 제대로 차릴 해먹을 시간도 시간이 없고 해서 없죠. 냉장고에 있는 그냥 뭐 그 뚜껑만 열어가지고 근데 단백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백질하고 또 채소는 꼭 챙겨 먹으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저희 어떻게 뭐 괜찮게 먹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별적인 영양소 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는 다양한 음식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제일 두 분한테 동일한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을 좋던 안 좋던 챙겨 드시는 거. 아, 네. 네, 그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분을 조금 비교해 본다면 아침 식사는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님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식사 자체를 보시면은 그냥 생채소 드시고 저작 활동할 수 있게 들고 네. 나름 영양소의 균형이 조금 잡혀 있어서 네, 아침 식사는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아, 예. 점심은 두 분이 같이 드시니까 두 분이 같이 드실 때 좀 이렇게 매일매일 드시는 거를 조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 시간을 좀 확보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녁 식사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님께서 훨씬 더 다양한 음식, 또 신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기가 다 컸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 때문에. 두 분에게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구성 비율로 얘기하자면은 아침을 네. 제일 잘 드시는 게 좋고 생선을 저렇게 많이 먹어요, 저는. 네, 아침을 제일 잘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점심을 그 다음에 많이 드시고 저녁을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상 저녁을 많이 드셔야 되니까 좀 이른 저녁을 드시고 조금 취침까지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말씀이 진짜 이렇게 와닿는 게 네. 이게 아침도 급하게 나갔다가 저희 뭐 방송 준비해서 뭐 점심도 먹는 도 만두 하게 되면 네.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저녁에 이렇게 좀 더 많이 먹게 됐어요. 먹어야지 네. 하면서 이렇게 막 덤비게 돼요. 못 먹었던 건 이제 그러면은 보충 심리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의도치 않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생기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시는 경우가 시간도 없어서도 그렇지만 살을 빼시려고 아침 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한번 거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배가 많이 고파게 돼서 더 많이 먹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몸에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을 조금이라도 좀 드시면서 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거를 정말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끼니를 뭐 제대로 잘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특히 점심 같은 경우는 제작진이 주는 대로 먹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변화를 줘서 먹고 뭐 이런 여지가 저희한테 별로 없다는 예, 말씀을 제작진 좋은 밥 부탁드려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식습관에 대해서 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분들이 맞아요.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누구냐고요? 어떤 분들이에요? 예. 우리 모두 다. 아, 이건 누구에나 다 해당된다는 말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육체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정신적인 상태도 민감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또 길게 보면 1년 전후로 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 변화가 갑자기 늘었거나 줄었는지 보통 지난 6개월, 1년 사이에 내 전체 체중의 10% 이상이 늘거나 줄었다고 하면은 네. 혈당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심혈관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암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아.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10% 이상의 체중 변화에 큰 변화 등이 있다고 하면은 큰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가까운 주치 선생님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식습관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뭐 말씀하신 대로 발견이 됐다 싶으면 2022년에는 올바르게 식습관을 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나를 바꾸는 2022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습관 4원칙을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 건강하게 소식하라. 네. 어려운 거. 식습관 바꾸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소식으로 가는 거예요. 소식으로. 네, 이게 이 먹는 재미가 거의 진짜 뭐 7할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뭐 많이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차려지면 네. 정말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면 바닥이 보입니다. 근데 소식을 하라 그러시면 이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이전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 싫어. 너무 노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소식은 무조건 적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네. 다행입니다. 영양소 손실을 최소한 건강한 소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21세기 대한민국 지금은 열량의 과잉 시대입니다. 아, 열량이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하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풍요 속의 빈국이죠. 갖춘 식사를 드시는 경우가 적어졌어요. 또 바쁘다는 이유로 끼우는 쉽게 거르죠. 막상 먹을 때 보면 자 먹자. 나를 그러면 위해서 이제 덤벼서. 기름지고 막 맞아요.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고열량 식품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량은 좀 줄이고 우리 아까 김기훈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식사로 소식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소식하기가 가장 좋은 나이냐? 바로 가장 건강한 40대가 시작될 때입니다. 저는 40을 또 다른 청춘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되면 아직 내 몸은 20대인데 위장 기능이 의학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과식을 하게 되면 그 잉여 열량들이 쌓여서 척척척척 붙죠. 붙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생활습관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건강한 청춘의 40 시작부터는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올바르게 소식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정말 뭐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뭐 건강하게 소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선생님? 어떡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식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열량은 좀 줄이면서 영양소는 좀 채워가는 거죠. 지금 40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하루 권장 열량은 2,300에서 2,500kcal이고요. 네. 40대 여성의 권장 열량은
한 1,900에서 2,000kcal예요. 여기서 소식을 하려면은요, 하루에 먹는 총 열량 중에 20% 내외의 열량을 좀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밥의 양은 좀 줄고 네. 반찬의 양, 그리고 다양한 반찬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평상시에 반찬 드실 때요, 자기가 먹던 양보다 좀 다양하게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찬의 양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중에 철분, 칼슘 등을 얻을 수 있어요. 꼭 중요하게 줄여야 되시는 게 있습니다. 식사 후에 더 먹는 빵과 면. 아하. 디저트. 예, 그리고 과자. 디저트 배가 또 따로 아, 여기서 있잖아요. 간식이 나오나요? 보통 소식하라고 하시면 식사를 줄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식사는 조금만 줄여주시고 더 먹는 부가가치로 먹는 것들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단순당의 섭취는 우리가 소식을 하는 거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우리가 식사량만 줄이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또 스트레스 받아요.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도리어 식욕이 더 많이 생겨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면서 공복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나의 위장과 식욕을 좀 속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은 우리 남편은 밥을 같이 나가고 분명히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프다 그래요. 아, 네, 맞아요. 뭔 일이야, 내가리예요. 보통은 청춘이시네, 할머니가 청춘. 그러셨죠. 거지가 들어있다고. 뱃속에 맞아요. 거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은 게 점심을 충분히 먹었어요. 네. 그리고 들어왔는데 누가 이제 케이크를 딱 들고 오면은 뱃속에서 요동을 치죠. 네. 그게 바로 가짜 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잘 구별하셔야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작진과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진짜 배고플 경우에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주기적으로 나고 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가짜 배고픔 같은 경우는 식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시간 이내인데 갑자기 배가 고파요. 케이크를 봤더니. 아, 나 주로 그런데. 그리고 진짜 배고플 경우에는 이 가짜 배고픔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초콜릿이 떠다니고 진짜 특정 음식이 떠다니는데 네. 네. 진짜 배고픈 경우에는 특정 음식이 아니라 다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아무거나. 거예요. 네. 닥치는 대로. 정말로 가짜 배고픔은 떡볶이가 떠다니고 분명히 밥 먹었는데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 네, 이거는 가짜 배고픔. 저는 80% 이상이 가짜 배고픔이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도 해당이 돼요? 떠다니고, 케이크도 떠다니고, 그래서. 별거 다 떠다니는데 이게 가짜 배고픔이었구나. 가짜 배고픔 내 이놈. 그래, 아니, 배고파서 어지러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제가 뭐 영양소가 부족해서 배고팠던 건 아닌 거네요. 대부분은 괜찮으신데 이지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지러움을 배고픔으로 교육돼서 네. 먹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하.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또 다른 증상 하다가 이 진짜 배고픔은 기운이 없는 거, 그다음에 혈당이 떨어져서 좀 그런 증상들이 있지만 이 가짜 배고픔 같은 경우는 이 진짜 배고픔에서 오는 증상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신체 증상이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먹고 나서도 달라요. 진짜 배고픔 같은 경우는 배가 차면은 그냥 그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행복해요. 그렇죠,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먹어도 공허한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먹었는데 죄스러워. 밥 먹고 떡볶이를 또 먹었는데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죄스럽고 불편해요. 후회가 밀려. 내가 왜 먹었지? 이런 경우에 가짜 배고픔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잘 살펴서 폭식하고 과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듣고 보니까 뭐 화가 났다거나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짜 배고픔을 이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가짜 배고픔은 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 원인이 가짜 뭐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뇌의 착각 중에 하나거든요. 신호 이상인데 우리 뇌에는 여기 안에 시상하부라고 호르몬을 보내는 터미널 같은 곳이 있어요. 시상하부. 거기서 이제 소식도 받고 소식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진짜로 열량이 부족해요.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거든요. 이건 진짜 배고픔이니까 네. 생리적 배고픔인데요. 가짜 배고픔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심리 요인을 딱 받으면은 심리적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즉 진짜 배고픔 같은 경우는 신체 에너지를 쓸 영양소를 혈당이 떨어졌다는 느끼고 인슐린 분비가 지금 불균형하다. 그러면 이제 배고픔을 느끼고 먹으라고 신호가 가거든요. 네. 이거랑 관련 없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그리고 갑자기 맛있는 게 보여. 떡볶이에 대한 옛날에 좋은 기쁨이 머릿속에 딱 네, 박혀 있어. 있죠. 그러면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불렀는데도 계속 식사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포만감을 느끼면 보통 숟가락을 내려놓잖아요.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전에 많이 먹거나 네. 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레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면 그럴 수 있겠죠.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레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돼서 배가 불러요, 숟가락 내려놓으세요라고 신호가 와야 되는데 비만하시거나 과식하거나 빨리 드시는 분들은 이 신호가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한민국은 틱틱틱 11시면 바로 30분에 뭐가 오죠? 배달. 야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레티놀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거나 저항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는. 아니, 배는 부른데 입에서는 자꾸 늘어요. 맞아. 입이 심심해서. 입이 심심해가지고. 근데 이 가짜 배고픔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가짜 배고픔을 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덤비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바쁠수록 더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시고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한데요. 식사를 하는 동안 천천히 드시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배고픔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오래 저작하는 건데요. 우리가 식사 시간을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오래 씹는, 천천히 씹는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은요, 식사 후에도 배가 고픈 것이 좀 덜 느껴지고요. 한 가지 또 방법은요, 막 배가 고플 때 무조건 드시지 마시고 조금 참아보세요. 예, 30분에서 1시간 정도 30 조금 분이나 참아보시면 1시간이나? 예, 고통스러워. 돌아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네. 바쁜 길도 돌아가셔야 되니까 잠깐 좀 참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배고픈지 아니면 가짜 배고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너무 배가 고프실 때는 물을 한 잔 드셔보시면 물. 좋아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목이 마른 건데 배가 고픈 줄 알고 자꾸 물 먹게 되면 과식하게 되고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은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다면은 물 한 잔 먼저 마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병수